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86번째 준비한 영상은 커피가 남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줄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현재 2세를 준비 계획 중인 남성입니다. 담배는 원래 안 피웠고 술은 거의 한 달째 금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들은 건강한 2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술, 담배뿐만 아니라 커피도 끊어야 한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말 커피도 끊어야 할까요? 답변. 카페인이 남성의 생식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정자 DNA를 손상시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카페인을 특히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정자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가 오히려 정자에 좋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달달한 카페인 음료는 특히 피해야 하는데 단 음료의 경우 정자수 및 고환 기능을 포함한 남성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블랙커피로 하루 한두 잔 정도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인 금단 후유증을 겪지 않는다면 한시적이지만 커피 끊기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과 연관된 남성 생식 능력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성의 생식 능력도 신체적 생활 방식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자의 양, 운동성, 형태, 정자 농도를 포함한 정자의 질은 남성 생식 능력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와 연결시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 대해 카페인이 유산의 위험을 높이거나 태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관련 경고와 연구 축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의 경우 출산 전후를 맞아 카페인 섭취량을 줄여 나가거나 회피하는 등의 조치가 일반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의 카페인 섭취가 미래의 아버지 역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즉 커피가 남성의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우 새삼스럽게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시초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임기 부부의 약 13%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 중 약 30%는 남성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 데이터는 일상생활에서 남성들의 카페인 생활이 남성의 생식 능력 저하나 정자 품질 저하에 영향을 끼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구심은 매우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임신과 관련 지금까지 카페인이 여성에게만 해롭다고 생각은 했지만 남성의 생식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정자수가 줄어들거나 정자 운동성이 저하되어 아버지가 되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간과한 게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카페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수 인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되는 능력의 단계에서 정자가 생산되는 전반적인 고환 환경을 최적화하여 정자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부부로서 또는 미래의 아버지 자격으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카페인이 남성 생식 능력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간 생식 업데이트 발표에 따르면 북미, 뉴질랜드, 호주 및 유럽 전역의 서방 국가에서 지난 40년 동안 남성 생식 능력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남성 생식 능력의 감소의 원인 중 일정 부분이 커피 소비로 인해 정액 매개 변수뿐만 아니라 정자 DNA 무결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개연성에 그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카페인은 정자에게 얼마나 나쁠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증거는 현재 혼합되어 있습니다. 연구 내용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일부 연구에서는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가 실제로 정자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특히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정자의 질 저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커피가 남성 생식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입니다. 남성의 커피 섭취와 생식 결과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28개의 이전 연구에 참여한 약 2만 명의 남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정액 매개 변수, 정자 DNA 특성, 임신 능력을 조사하여 영양저널에 발표한
이탈리아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정자 DNA 손상을 통해 남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덴마크 남성 인구의 카페인 섭취와 정액의 질 조사에서도 남성의 생식 능력의 감소를 확인했으며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성숙 과정에서 카페인의 소량이라도 노출되면 고환의 해부학적 구조가 바뀌고 특히 커피를 마시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 카페인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을 방해하여 성적 성숙기의 시작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DNA 가닥의 파손과 같은 정자 DNA 결함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하루 여러 잔의 카페인 섭취가 정자의 일부 손상을 주어 남성 생식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카페인과 정자에 관한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성인 가족 및 지역사회의 건강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수행하는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 국립아동건강 및 인간발달연구소가 주도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남성은 파트너를 성공적으로 임신시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이 정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자가 더 빠르게 또는 더 오래 헤엄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동물 연구에서도 정자를 카페인에 노출시키면 운동성 활력 및 남모세포 수정률이 향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카페인을 섭취한 남성들 대부분이 정액량이 약간 증가했다는 내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분이 첨가된 커피가 생식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관련된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커피의 맛을 더하기 위해 첨가되는 다양한 첨가물 중 특히 설탕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염병학 저널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탕커피나 탄산음료와 같은 과도한 설탕 섭취는 남성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자수 감소, 정자 운동성 저하, 정자 모양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원들은 인터넷 기반 출산 연구 웹사이트 프레스토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21세에서 45세 사이의 여성 3,828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평가한 결과 설탕커피나 탄산음료를 마신 남성과 여성 모두 임신 능력이 매달 약 20%씩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루에 설탕커피나 탄산음료를 한 잔 이상 마신 여성은 임신율이 25% 감소하고 남성은 파트너 임신에 성공할 확률이 33%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탕커피나 탄산음료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비만인 남성은 품질이 낮은 정자를 생산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정자에 조각난 DNA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탄산음료나 설탕이 첨가된 커피가 부부의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해 중간 결론을 내려본다면 카페인과 남성 생식 능력에 대한 증거가 혼합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더 많은 후속 연구가 나올 때까지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설탕 첨가물이 없는 블랙커피로 하루 한두 잔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생식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남자가 무슨 커피까지 끊어가면서 호들갑을 떠느냐라고 타박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정자의 양 또는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활동이 있다면 임신 준비 전 피하는 것이 상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은 하루 4시간 동안 사우나에 앉아 있어도 정액 매개 변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면 다른 남성은 사우나를 단 10분 내 끝내더라도 상당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활동이 각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부부가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동안에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모든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 생식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커피를 끊기로 결심했다면 사람의 정자 생성 주기는 약 75일이라는 것을 고려. 카페인이나 설탕으로 오염된 기존의 정자가 아닌 이들 오염으로부터 벗어난 손상되지 않은 깨끗하고 완전한 새로운 정자를 얻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정자 생성 주기, 때로는 2번의 주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끊기로 결심했다면 손상되지 않는 정자를 제공하기 위해 정자 착상 전
적어도 커피를 2달 반 혹은 5개월 전에 커피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은 이세를 준비 중인 남성이 커피를 끊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남성의 정자 생성 주기와 연결시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